자율신경 실조증의 경우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진행이 잘 돼서 몇 년간 따라다닐 수 있어요. 자율신경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이 음식, 바로 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경우 미리 예방하지 않으면 진행이 잘 돼서 몇 년간 따라다닐 수 있어요. 실제로 제가 만난 환자분들 중에서는 11번이나 재발해서 힘든 분도 계셨습니다. 또 유독 자율신경 실조증을 앓으시는 환자분들 중에 나는 과거에 젊었을 때 사실 밥도 잘 안 챙겨 먹고 간식도 많이 먹고 술, 담배도 많이 했고 그랬어, 이런 분들이 굉장히 많으세요. 자율신경 실조 관리에 가장 중요한 게 음식이라는 말을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로 식단 관리를 제대로 하지 못하면 아무리 치료를 받아도 자율신경 실조증이 잘 낫지 않고요. 만성적인 위장장애나 비만, 대사증후군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저도 어린 시절 이 식단 관리 때문에 매우 고생했던 적이 있어서 환자분들의 이런 마음을 정말 공감하게 되는데요. 걸린 뒤에 이게 얼마나 괴로운지 아는 것보다 미리 예방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괴로운 자율신경 실조를 예방할 수 있는 음식에 대해서 말씀드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율신경계란 우리 몸을 주행하는 자율신경 시스템과 같습니다. 내가 가만히 있어도 숨을 쉬게 해주고 심장이 일하게 하고, 또 너무 추울 때는 따뜻하게, 더울 때는 시원하게 해줘서 우리 몸이 불편하지 않고 건강하게 일상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죠. 자율신경은 두 가지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로 교감신경은 우리 신체를 각성시키는 작용을 합니다. 심장박동을 빠르게 올려주고요. 혈관을 수축시켜서 일시적으로 강한 힘을 낼 수 있게 해주죠. 중요한 운동 경기나 시험을 앞두고 있거나 아니면 생명에 위협이 되는 상황일 때 몸을 긴장하게 만들어서 위기 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두 번째로 부교감신경은 몸을 이완시키는 작용이 있습니다. 평상시나 아니면 밥을 먹고 소화를 시킬 때, 잠을 잘 때는 몸이 너무 각성되면 제대로 잠을 잘 수 없거든요. 그래서 몸을 편안하게 해줘서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합니다. 우리 몸은 아침에는 교감신경이 올라가기 시작해서 낮에 활동하는 시간까지는 교감신경이 조금 더 우세하게 나타나고요. 밤이 될수록 부교감신경이 올라오면서 일을 마치고 휴식을 취할 수 있도록 하고, 잠을 잘 때는 부교감신경이 더 우세하게 나타납니다. 이 자율신경이 건강해야 면역력도 좋아지고 머리도 맑아져서 일을 하거나 운동 같은 동작들을 할 때도 잘 수행해낼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밤낮이 바뀌거나 밤 늦게까지 야근을 하거나 술을 마시거나 이런 자극이 계속되면 교감신경이 계속 항진되고 부교감신경이 올라오지 못하는 상태가 발생하죠. 이처럼 외부 자극에 의해서 자율신경계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상황이 지속되면 자율신경 실조증이 발생하게 됩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의 대표적인 증상으로는 심장 두근거림, 불면증, 위장장애, 피로감, 무기력감 등이 있습니다. 이런 증상들이 전신적이고 복합적으로 나타나는 게 자율신경 실조증의 특징입니다. 환자분들은 심장이 두근거리니까 심장내과를 가시고, 불면증이 있으시니까 신경과를 가시고, 이렇게 이 병원 저 병원을 계속해서 가시지만 딱히 검사를 해도 이상은 없고 일시적인 증상입니다. 잠시 쉬시면 괜찮아지실 거예요 라는 말만 듣게 되시죠. 자율신경을 관리하는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오늘은 그 중에서도 가장 효과적인 이 음식, 바로 생강에 대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생강은 차나 약재로 많이 사용되며 동서양을 막론하고 아주 널리 사용되어 왔습니다. 한의학에서는 약방의 감초처럼 대추와도 함께 많이 쓰이는 약재입니다. 우리가 쓰는 생강은 생강의 뿌리 줄기 부위를 사용하고요. 여기에는 진저롤, 쇼가올, 섬유질, 비타민 B, 마그네슘 등 성분이 아주 풍부합니다. 그러면 이 생강이 어떻게 자율신경 실조증에 좋은 작용을 할까요? 첫 번째로, 생강은 혈액순환과 체온 조절을 도와줍니다. 자율신경계는 우리 몸의 자동 조절 시스템인데요. 그중 가장 중요한 기능 중 하나가 바로 체온 조절입니다. 예를 들어 교감신경이 지나치게 활성화되면 우리 몸은 긴장 상태가 되어 말초 혈관이 수축합니다. 이럴 경우에는 손발 끝까지 혈액순환이 잘 도달하지 않아서 손발이 차가워지고 전체적인 체온도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부교감신경이 지나치게 강하면 혈관이 너무 늘어나서 혈액순환이 원활하지 않아
무기력감이나 저체온, 어지럼증 같은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실제로 자율신경 실조증을 겪는 분들 중에는 손발이 늘 차갑다, 몸은 추운데 얼굴은 달아올라요, 몸에 열이 잘 안 나고 항상 기운이 없어요, 이런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습니다. 이럴 때 도움이 되는 음식이 바로 생강입니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진 약재로 혈관을 부드럽게 확장시켜 혈액 순환을 촉진합니다. 특히 손발 같은 말초 혈관까지 혈류가 원활하게 도달할 수 있도록 도와줘서 수족 냉증이나 저체온 증상이 있는 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말린 생강, 즉 건강은 생강보다 약성이 더 강하고 깊게 작용해서 손발뿐만 아니라 복부나 허리 같은 몸속 깊은 곳의 냉증에도 효과적입니다. 그래서 하복부가 차한 여성분들, 생리통이 심한 분들에게도 건강차가 아주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따뜻한 생강 한 잔은 몸을 데워주는 것 그 이상으로 자율신경의 균형을 잡아주는 자연스러운 회복의 열쇠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생강은 스트레스로 인한 위장장애를 개선해줍니다. 자율신경 실조증을 겪는 분들 중에 저는 소화는 잘 돼요 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거의 못 본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증상이 바로 기능성 소화불량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인데요. 이런 분들의 공통적인 이야기는 다음과 같습니다. 스트레스를 받으면 바로 배가 아파요. 중요한 약속이 있거나 긴장되면 설사를 해요. 음식은 먹고 싶은데 소화가 안 되고 체한 것처럼 답답해요. 이런 증상은 단순한 위장 문제라기보다는 자율신경계의 불균형으로 인한 위장기능 조절장애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생강에는 진저롤과 슈가올이라는 성분이 들어있다고 말씀드렸죠. 이 성분들은 위 점막을 부드럽게 자극해서 소화 효소의 분비를 촉진하고요, 위 배출 속도를 빠르게 만들어서 속이 더부룩하거나 메스꺼운 증상을 완화해줍니다. 또 하나 중요한 점은 스트레스를 받을 때마다 설사를 하는 과민성 대장 증후군 환자분들에게 생강이 특히 잘 맞는다는 것입니다. 생강은 위장뿐만 아니라 장 전체의 기능 조절을 도와서 신경을 쓸 때마다 반복되는 설사 증상을 자연스럽게 진정시키는 데 도움이 됩니다. 게다가 생강은 따뜻한 성질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차가운 음식을 먹었을 때 속이 냉하고 불편해지시는 분들이라면 식후에 생강차 한 잔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위장에 큰 도움이 됩니다. 즉 생강은 단순히 소화를 돕는 정도가 아니라 스트레스에 예민하게 반응하는 위장을 안정시키는 자연 치료제로 볼 수 있는 거죠. 세 번째, 생강은 면역력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됩니다. 자율신경이 불안정한 분들은 피로감이 잘 풀리지 않거나 감기에 자주 걸리거나 염증 반응이 쉽게 생긴다고 말씀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 이유는 자율신경계가 무너지면 면역 시스템도 함께 약해지기 때문입니다. 신경계와 면역계는 서로 영향을 주고받는 관계이기 때문에 몸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거나 자율신경이 계속 과항진되면 면역력도 자연스럽게 떨어지게 됩니다. 이럴 때 생강은 단순한 식재료 그 이상이 될 수 있습니다. 생강에 들어있는 진저롤, 슈가롤 같은 생리 활성 물질은 강력한 항산화 작용을 해서 세포 손상을 막아주고 면역세포의 기능을 강화하는 데도 효과가 있습니다. 또 하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체온입니다. 우리가 잘 모르고 지나치기 쉬운 부분인데요. 체온이 1도만 올라가도 면역력이 최대 5배까지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그런데 생강은 몸을 자연스럽게 따뜻하게 해주는 약재죠. 차가운 손발, 저체온, 순환이 잘 안 되는 분들에게 생강차 한 잔이 바로 면역력 회복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생강은 뇌신경에 작용해 감정을 안정시키는 효과가 있습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생강이 뇌에도 영향을 준다고요? 하고 놀라실 수도 있는데요. 사실 생강은 단순히 몸을 따뜻하게 해주는 식품이 아니라 뇌신경계에도 직접 작용할 수 있는 식물입니다. 2010년에 진행된 연구에 따르면 생강의 추출물에서 사람의 세로토닌 수용체에 작용하는 9가지 화합물이 발견되었습니다. 그중 일부 성분은 이 수용체를 부분적으로 활성화시켜서 뇌에서 세로토닌 작용을 촉진하는 역할을 하는 게 밝혀졌습니다. 우리가 흔히 행복 호르몬이라고 부르는 세로토닌은 불안, 우울, 스트레스 반응을 조절하는 데 아주 핵심적인 신경 전달 물질입니다.
뇌에서 이 물질이 부족하면 기분이 가라앉고 쉽게 불안해지거나 감정이 들쑥날쑥해질 수 있죠. 그래서 생강은 단순히 위장을 따뜻하게 하거나 혈액순환을 돕는 걸 넘어서 마음의 균형을 회복하는 데도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특히 예민하고 자주 놀라고 불안감이 자주 올라오시는 분들이라면 생강차 한 잔이 천연 진정제처럼 작용해서 자율신경을 진정시키고 감정을 안정시키는 데 큰 역할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생강은 몸과 마음을 함께 다독여주는 아주 특별한 약재입니다. 이렇게 좋은 생강, 그러면 아무나 당장 막 사서 먹으면 될까요? 너무 안타깝게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일부 사람들에게는 생강이 맞지 않을 수 있는데요. 생강은 몸에 참 좋은 약재지만 모든 사람이 무조건 많이 먹어도 되는 건 아닙니다. 특히 아래와 같은 분들은 섭취에 주의가 필요하거나 조절을 해야 하는데요. 위궤양이 있거나 위장이 약하신 분들, 생강은 따뜻한 성질이라 위장을 따뜻하게 해주지만 위가 예민하거나 궤양이 있는 경우에는 오히려 위점막을 자극할 수 있습니다. 이럴 땐 생강을 생으로 드시기보다는 대추나 감초를 함께 넣고 차로 부드럽게 우려 드시는 방식을 추천드려요. 양도 처음엔 소량으로 시작해 보시는 것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열이 많고 마른 체형, 특히 소양인 체질이 해당됩니다. 몸에 열이 많으신 분들, 얼굴이 쉽게 붉어지시고 피부에 뾰루지나 여드름이 자주 나는 분들, 혹은 심장이 쉽게 두근거리고 더위를 많이 타는 분들은 생강을 드신 뒤에 열감이 심해질 수 있습니다. 특히 소양인 체질이신 분들 중 이런 증상이 있다면 생강의 양을 줄이시거나 대추와 함께 섭취해서 매운맛과 자극을 중화해 주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으로 임신 중인 여성분들은 임신 초기에는 생강이 입덧을 완화하는 데 효과가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임신 후기, 특히 임신 7개월 이후부터는 자궁을 수축시킬 수 있는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생강 섭취는 꼭 산부인과 전문의와 상담 후 결정을 하셔야 합니다. 또 혈액을 묽게 하는 항응고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 아스피린, 와파린과 같은 항응고제나 혈당 강화제를 복용 중이신 분들은 생강의 혈액순환 촉진 작용과 혈당을 낮추는 효과가 약물 작용과 겹칠 수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이럴 경우에도 반드시 처방을 해주신 담당 의사와 먼저 상의를 하고 드시는 걸 권장드립니다. 본인의 건강 상태에 따라 안전한 복용량과 방식이 다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생강은 체질이나 상황뿐 아니라 나이에 따라서도 섭취량을 조금씩 조절해주는 게 중요합니다. 건강한 효과를 보려면 무조건 많이 먹기보다는 내 몸에 맞는 양으로 섭취하는 것이 핵심인데요. 성인의 경우 하루에 생강 5g에서 10g 정도를 섭취하는 것이 가장 적당합니다. 얇게 썬 생강 슬라이스 기준으로는 3조각에서 6조각 정도가 적당하고요. 특히 손발이 차고 생리통이 심한 여성분들은 생강을 말려서 만든 건강을 차로 끓여서 마시는 방식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또 임산부의 경우에는 생강이 입덧 완화에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섭취량은 조절을 해야 합니다. 하루에 1g에서 2g이야 3g은 넘지 않도록 섭취를 해주시고요. 생강 슬라이스로는 1조각에서 2조각 정도만 사용하는 게 안전합니다. 그리고 임신 후기, 즉 28주차 이후부터는 생강 섭취를 피하는 게 가장 좋습니다. 65세 이상 고령자의 경우는 위장 기능이 약해져 있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하루 생강 섭취량을 2g에서 5g 정도로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최대 7g을 넘지 않는 것이 안전하고요. 위장이 약하신 분들은 감초나 대추와 함께 생강을 끓여 드시면 위의 자극은 줄이고 효능은 그대로 살릴 수 있는 부드러운 방식이 됩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자율신경에 효과적인 음식, 생강의 효능, 혈액순환, 위장 개선, 면역력 강화, 뇌신경 안정입니다. 그리고 위궤양이 있거나 열이 많은 체질, 임신 중인 분들, 그리고 항응고제를 드시는 분들은 복용 전 담당의와 꼭 상담을 하고 드시길 권유드립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꼭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한의사 박원장이었습니다.